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 세월이 쌓이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은 자꾸 흩어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그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쇠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몸은 쇠하고 세상과 멀어졌지만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강함을 배웠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서 젊음을 가져가지만 그 대신 마음의 평화를 남겨줍니다. 나이 든다는 건 세상을 덜 두려워하고 덜 다투고 덜 흔들리는 법을 배우는 일. 정약용은 그 길 위에서 늙음의 의미를 그리고 살아있음의 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갔습니다. 오늘은 그가 말한 나이 들어서야 보이는 5가지의 깨달음을 함께 알아봅니다. 첫 번째 깨달음. 몸은 늙어도 마음은 익어간다. 흘러가는 세월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60을 넘기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되 내 마음은 여전히 자라난다. 그에게 늙음은 노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이면서 마음이 익어가고 생각이 깊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젊을 땐 세상을 바꾸려 하고 중년엔 세상에 맞서 싸우지만 나이 들면 비로소 세상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찬묘지명에서 다사는 자신을 3번 좌절하고도 꺾이지 않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삶이 그를 꺾었으나 그 안에서 그는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그에게 늙는다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진짜 남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건 명예도 재산도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평정, 즉 고요하게 익은 마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늙음이란 쇠함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일이다. 그 고요함은 포기가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오는 평화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주름이 아니라 경험이고 흰머리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세월은 우리를 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게 만듭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자라납니다. 그것이 다산이 말한 세월의 진짜 의미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세월이 쌓이면 말이 줄어든다. 침묵의 지혜를 알아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제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젊을 때는 말이 앞서고 늙으면 마음이 앞선다. 그의 글에는 말의 무게를 배운 한 사람의 고요한 깨달음이 배어 있습니다. 젊을 때의 그는 누구보다도 언변이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글을 쓰면 문장이 빛났고 논쟁에 나서면 이기지 못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유배지의 긴 세월을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희미해지고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다사는 말은 젊음의 빛이고 침묵은 늙음의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빛나게 하지만 침묵은 그를 깊게 만듭니다. 빛은 눈길을 끌지만 향기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그저 이해하려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 그저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사람은 말이 줄어듭니다. 그건 아는 게 줄어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겸손을 배운 것이지요.
현대의 우리는 말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댓글이 넘치고 의견이 넘쳐서 정작 진심은 그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천마디 말보다 큰 위로를 건넵니다. 정약용의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월이 길러낸 지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지만 침묵은 나를 닦는다. 세월이 흘러 우리도 언젠가 말보다 고요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일 것입니다. 말의 시대를 지나 마음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다산이 말한 늙음의 품격이 아닐까요? 세 번째 깨달음, 버릴 줄 알아야 얻는다. 단순함의 철학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운 마음은 세상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의 젊은 시절은 치열했습니다. 과거의 급제의 관직에 올랐고 이름을 얻었으며 학문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배라는 긴 세월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붙잡을수록 고통이 깊어지고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다산이 살았던 강진의 초가지대는 그가 직접 만든 책상과 찻잔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며 자신을 닦았습니다. 관직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었지만 그는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적었습니다. 세속의 끈을 하나씩 놓을 때마다 하늘이 내게 한 뼘의 평화를 더해 주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더 많은 걸 쌓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가지고 싶은 것이 많지만 세월이 흐르면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버림을 손해로 생각하지만 정약용에게 그것은 가장 높은 이득이었습니다. 버림은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목민심서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벼슬이 높을수록 근심이 많고 재물이 많을수록 욕망이 깊어진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은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단지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관계와 욕심, 비교와 불안을 덜어내는 일이라는 걸 다산은 이미 200년 전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바라지 않으니 모든 것이 고요하다. 그의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이상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는 일.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내려놓은 것으로 평화를 얻는 일. 다산은 그 평화를 비움의 지혜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늙어감의 가장 고운 얼굴이 아닐까요? 네 번째 깨달음, 늙어가며 원망 대신 감사로. 마음의 전환입니다. 정약용은 오랜 유배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친구도 가족과의 거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독의 끝에서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감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은 나를 늙게 했으나 또한 나를 깨닫게 하였도다. 세월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을 땐 원망이 앞섰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지만 늙어가면서 그는 그 모든 질문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고요한 감사였습니다. 유배지의 산비탈에서 그는 스스로 차를 달여 마시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얻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울며 글을 쓰는 손이 아직 남아있음에 감사한다. 그의 감사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숨 쉬는 것,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여유당전서 속 그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이 남긴 것은 상처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세월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는 늙어감을 병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그 상처 덕에 사람은 깊어지고 그 깊이 속에서 비로소 감사가 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늘 부족함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잃은 것, 되찾지 못한 것, 지나간 기회들. 하지만 다사는 말합니다. 남은 것을 세어보라. 그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라. 그는 인생의 말년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채웠습니다. 그것이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늙어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월이 우리에게서 젊음을 빼앗을 때 그 자리에 채워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니라 고마움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그랬듯 우리도 하루하루를 얻은 것처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이 들미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잃은 것은 내게 인색하지 않았고 남은 것도 내게 충분하니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원망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감사는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그 마음의 전원이야말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노년의 품격입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 죽음을 준비하는 법은 오늘을 잘 사는 일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썼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배운 것, 닦은 것, 사랑한 것들이 하나로 모여 조용히 빛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음신서에서 그는 죽음을 마지막 수업이라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배우고 사랑하고 실천한 모든 것이 그 마지막 이별 앞에서 시험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법은 따로 있지 않다.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것이 곧 그 준비다. 그래서 다사는 죽음의 철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매일의 일상을 정갈히 다듬으며 서신 하나, 시 한 편, 차 한 잔에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것이 곧 죽음을 맞이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유배지의 외딴 집에서 그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죽음을 알면 오늘의 해가 더욱 소중하다. 이 한 문장에는 다산의 인생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삶은 언젠가 끝나기에 그 끝을 의식할 때 비로소 오늘의 숨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사는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을 다 살았는가? 오늘을 다하지 못한 자에게만 죽음은 두렵다고 그는 고요히 말합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정돈됩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고 허황된 욕심이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할 용기가 생깁니다. 그는 그것을 죽음을 통한 수양이라 불렀습니다. 다산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혼은 바람이 되고 나의 뜻은 강물처럼 흘러가리라. 그에게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흩어져 더 넓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흐름 속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글을 남기며 그 글 한 줄 한 줄이
자신의 마지막 인사라 여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삶이 완성되는 순간일 뿐이다. 이 말은 늙은 다산의 유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인생의 조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친 웰다잉은 곧 웰리빙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다산이 말한 가장 뜻깊은 죽음의 준비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조용히 세상을 내려놓는 연습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껴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익어가고 침묵하고 비우고 감사하고 준비하라. 그 5마디는 늙어가는 이들에게 주는 다산의 인생 요약이었습니다. 그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몸을 약하게 만들 때 그는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잃는 것이 늘어날수록 그 이름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바꾸려 애썼다면 늙은 날에는 마음 하나를 바로 세우려 애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음의 완성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산처럼 늙어갈 수는 없어도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다져가는 일. 세월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세월을 다스리는 그 순간, 비로소 늙음은 쇠함이 아닌 성숙이 됩니다. 다산의 마지막 가르침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단해지는 일이다. 이 말이 당신의 오늘에 잔잔한 위로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평온으로 마무리하며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의 세월이 고요히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